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틀 연속 도내에서 9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원주에서는 236명이 추가됐고 춘천 201명, 동해 132, 강릉 109, 속초 55, 삼척 32, 태백 20명 등 모두 102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3,585명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경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49개 사업에 8,69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라는 극단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경제대책이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촘촘한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농산촌에서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난방기 화재 가운데 화목보일러 원인이 가장 많고 이는 산불로 번질 가능성도 큰데요. 소방당국도 일일이 주택을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민간 의용소방대가 직접 나서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 활동을 발빠르게 돕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택에서 계속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불과 몇 분 만에 산으로 번져나갔습니다. 2년 전 12시간 동안 산림 85만 제곱미터를 태운 고성 산불의 원인은 화목보일러였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다 보니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1,600여 건. 불티가 많이 발생하고 연통이 과열되기 쉬워 화재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렇다 보니 간이 스프링클러를 곳곳에 설치해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지만 산불로 번질 때가 잦습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에 가득 찬 타르 그리고 목초액이 일시에 붙으면서 그 연통 끝으로 해서 비화돼서 산림화재로. 화목보일러 불티가 날아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자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집돼 신속하게 불을 끕니다. 화목보일러 사용주택을 방문해 화재 우려가 있는 화목보일러를 고쳐주고 지붕 위에 올라가 연통도 바꿔줍니다. 요즘 화목보일러 화재가 늘자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나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화재 예방부터 진화까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잔화 정리가 되지 않을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확률이 90%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대원들이 숙지하고자. 민간 의용소방대원들이 관리 사각지대를 대신 메워주면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석탄공사 산하광업소에 대한 조기 폐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노조 간 갈등도 깊지만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큽니다. 그동안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도 석탄 산업을 대신할 산업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준호 기자가 실태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한산한 도로 주변으로 식당과 상점들이 내건 폐광 반대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폐광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탄광도시인 그 도계 대항석탄공초 도계광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부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 산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광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이 불안해하고.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페트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 대체 산업 육성 등의 이유로 공적 자금 3조 9천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 산업은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채 막대한 지원금은 관광 개발과 기반 시설 확충 등 중복되거나 일자리와 거리가 있는 사업에 대부분 쓰였고 사업 효과는 초라했습니다. 특히 태백시와 영월군은 각각 9,200억 원과 5천억 원을 지원받아 최소 1,000억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리조트 건설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결국 민간의 헐값으로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업들도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공적 자금을 계속 지원해야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폐광 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정부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 폐광 지역의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 폐광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탄광 노동자들과 폐광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폐광했을 때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 타당성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조기 폐광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결국 강원랜드 외에 마땅한 대체 산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페트법 시효 연장으로 앞으로 20년간 5조 원 안팎의 폐광 기금이 다시 지원된다는 게 그나마 희망입니다. 지난 실패를 발판 삼아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20년으로 5조 쪼개고 폐광 지역들 쪼개면 지역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조건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쓰는 데는 좀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폐광 논의에 앞서 탄광 노동자를 위한 대책과 폐광 지역 경제를 떠받쳐줄 대체 산업 육성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노조가 정부의 석탄 감산 정책에 따른 폐광 반대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원주 혁신도시 본사와 태백 장성, 삼척 도계, 전남 화순 광업소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전체 노조원 670명 가운데 96.4%인 646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인 이번 투표 결과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확정한 뒤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릉 사천항 근처 마을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릉 사천면 하평마을 주민 20여 명은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터파기 공사로 주택 벽면에 균열이 가는 피해가 발생했고 주택과 인접한 아파트 위치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강릉시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며 피해 최소화와 보호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지상 20층 414세대 규모 임대 아파트가 건설 중입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전통시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감시요원의 급여를 되돌려받아 자부담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동해시로부터 받은 1억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